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짝퉁을 아십니까? 주로 값비싼 상품을 모방해서 만든 가짜 상품을 이르는 말인데요. 과거 남한에서는 고급 운동화를 본따 만든 짝퉁 운동화가 유행했었고요. 유명 상표를 본따 만든 모조품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저가의 질까지 낮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짝퉁의 인기는 한풀 꺾였는데요. 그런데 2018년 현재 남한에선 한 중국산 짝퉁 상품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례적으로 잘 만들기까지 해서 대륙의 실수라고 풍자되기도 하는데요. 예전엔 직접 만들어서 쓰다가 이젠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짝퉁 상품, 그 역사를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영국의 유명 가전회사인 다이슨의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차이슨의 돌풍이 거셉니다. 차이슨은 다이슨과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차이슨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무선 청소기입니다. 실제 다이슨 제품과 비교해보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10만원대로 100만원대인 다이슨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이슨 청소기 한 대 살 돈이면 차이슨 청소기 10대를 살 수 있으니 고장이 나더라도 새로 하나 사는 게 더 싸다는 주부들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이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 회사에 따르면 2018년 5월 차이슨 청소기 판매량은 4월보다 무려 136%가 늘었고요.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2792%나 급증했습니다. 예전엔 한국도 짝퉁을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가짜 제품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해외 유명 제품과 비슷한 상표를 붙이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해외 유명 운동화 상표인 나이키는 나이스가 되고 의류 상표인 게스는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이후엔 외국 명품 가방 등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불법 판매했는데요. 너무 똑같게 만들어서 한 프랑스 명품 업체는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한국은 일본 제품을 대놓고 따라한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자 제품인데요. 맛과 모양 그리고 포장까지 비슷한 과자들이 짝퉁인지 아니면 모방을 통한 창작물인지는 수십 년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동차를 베껴서 판매했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1991년 국민자동차 시대를 연 경차 티코였습니다. 티코가 일본 스즈키의 알토라는 자동차와 너무 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거죠. 다행히 이건 오해였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일본 스즈키와 정식 계약을 했고 알토를 바탕으로 티코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단종될 때까지 무려 41만 대나 판매되는 인기를 누렸던 티코는 짝퉁이 아닌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된 알토의 형제 모델이었던 거지요. 그런데요, 2003년 중국에서 티코의 후속 모델인 마티즈와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체리 자동차의 치치였는데요. 당시 한국의 GM대우는 치치가 마티즈의 복제판이라며 중국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체리 자동차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모방을 통해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선 중국 제품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샤오미가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사의 제품을 본따서 손전화기 등을 만들었는데요. 짝퉁 애플이라는 비웃음을 받던 샤오미는 저렴한 가격에 기술력까지 갖추며 이젠 중국도 물건을 잘 만든다는 인식을 심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다는 제품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요. 좋다는 상품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 짝퉁을 찾게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저가의 모방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흔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누구든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남의 기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할 경우에 논란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나 100만원짜리 다이슨과 10만원짜리 차이슨 중에 어느 제품이 더 우수한지는 소비자가 써보면 알게 될 거고요.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물건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겠죠. 남쪽 인터넷상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 하나를 주문했는데 진공 포장에 비닐 충전재에 상자까지 2중 3중으로 포장된 과일 상자만한 택배가 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나만의 만연한 과대포장을 꼬집은 게시물에 사람들은 공감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과대포장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라는 한국에서 도대체 쓰레기를 주문한 건지 상품을 주문한 건지 헛갈리게 만드는 과대포장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과대포장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건 택배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는 로켓 배송, 총알 배송으로 대표될 만큼 속도가 중요해서 물건을 던지다시피 나르는데요. 완충제를 충분히 넣어야 상품이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상품의 크기보다 포장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상품 하나를 주문해도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600배 이상 큰 상자에 담겨서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도 생기는 건데요. 저를 빵 터지게 한 과대포장, 박스 값도 안 나올 듯. 과대포장의 전형이라고 해야 하나? 상자가 저 치수밖에 없는가 보다. 화장품 하나 주문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여백의 미. 문제는 남쪽 사람들의 택배 이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2017년 남한에서 배달된 택배 상자는 23억 개로 1인당 44.8건에 이르는데요. 택배 사용량에 비례해서 상자와 완충제, 스티로폼과 비닐 같은 포장재의 사용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왔다.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질소 충전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과자 비닐봉지에 정작 과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걸 비꼰 말이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를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면 과자 용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제과업계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자가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넣고 개별 포장에 상자 포장까지 한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치수를 지금보다 3분의 1만 줄여도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폐 비닐을 연간 수천 톤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대포장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최근 유명 온라인 상점에서 벽걸이형 달력을 하나 주문했는데요. 달력 10개는 좋게 들어갈 포장 상자에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부터 땅에 닿을 정도로 긴 종이를 완충제로 사용한 택배가 배달된 겁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상점은 포장재 줄이기를 약속하고 실천에 옮겼는데요. 이렇듯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기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과 연관돼 있는 환경 문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금부터라도 변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